KF-21 성능 이 정도일 줄 전혀 몰랐다. 중 국방부 치명적 실수 사태 파악 불가. 중국은 수미권 퇴출. KF-21 전투기 340차 실전 무장 비행. 중국이 분석한 KF-21 기술력 너무할 정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KF-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틸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 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 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폭격기 탑재 순항미사일, ALCM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다.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개발 배치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 5에서 7노트, 트라이던트, 트리덴트,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투기 장착용 B-61-12 중력 폭탄, 최소 0.3노트 물결표 최대 50노트.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B-61-12 중력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B-61에서 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다. B-61-12 폭발력은 최대 50노트로 평가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에서 11을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에서 11을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순환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다. 폭탄은 선광과 함께 양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다.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서 우리가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 F-35에서 시험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 우린 그 이전에 들어왔다. 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우리 도입은 F-35A는 핵무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 고 짚었다. 이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F-15
16모도 핵무기 운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공유와 무장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진다. 류 의원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에서 이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폴란드로 향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 호마르 K로 재탄생. 지난해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육군형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바르, HOMAR, K다. 21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폴란드로 수출되는 국산 다연장 로켓, MLRS, K239, 천무가 지난 19일 경남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출고됐다. 이번에 출고된 천무는 하나공장에서 발사대와 폴란드 트럭이 통합된 형태의 제품이다. 개량형의 폴란드 명칭, 제식은 호마르 K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관련해 구매 기본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발사대와 통합하기 위한 폴란드 차량 3대가 지난 5월께 한국에 들어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무는 다구경 발사체를 쏠 수 있는 자주식 방사포라며 미사일이 장착된 2개의 컨테이너, 각각은 239mm 유도 미사일 6발, 혹은 290km 사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젤츠, 폴란드산 트럭과 통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고 폴란드군에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3. 사각 없이 360도 탐지 추적. 다수 대공표적 동시 대응. 한국의 무기 이야기.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 수송함을 비롯한 대형 전투함을 다수 건조한 해군은 한반도 일대를 벗어나 원양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북방한계선, NLL, 침범 및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전력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에 운용한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은 노후화가 심했고 이를 대체하고자 만든 인천 대구급 호위함은 성능상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일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된 3600T짜리 호위함 충남함, 울산급 배치 3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의 첫 3600T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인천급, 울산급 배치 2500T, 대구급, 울산급 배치 23100T 보다 크다. 조만간 퇴역 움직임이 본격화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200T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배치, 란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다. 배치 I 오른쪽 화살표 II 오른쪽 화살표 3로 갈수록 성능이 높다.
충남함의 공식 명칭이 울산급 배치 3라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와 탐지무장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의상배열 레이더 MFR을 처음 장착했다. 해군 세종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첨단 레이더처럼 사면 고정형으로 탑재했다. 기존의 회전형 탐지 레이더는 회전 간격에 따른 공백이 있었지만 MFR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면서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360도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 동시 대응 능력도 확보했다. 충남함의 항교 위에는 복합 센서 마스트, 이즘가 설치됐다. MFR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를 스텔스 마스트에 통합한 이즘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고 MFR과 IRST의 유지보수 효과를 높인다.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 방식의 음파 탐지기와 예인형 선배열 음파 탐지기, 타스를 탑재해 대잠수함전 역량을 강화했다. 충남함에 탑재된 다양한 종류의 센서와 대함 대공 미사일, 함포 등의 무장은 고성능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투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전투체계는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포함한 센서를 통해 표적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함포와 미사일 체계에 교전 명령을 내려 해상 전투에서 최적의 공격 및 방어 수단을 실시간 제공한다. 추진 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충남함에 적용된 기술 개념은 해군이 2020년대 말부터 도입할 한국형 미니 이지스 차기 구축함 KDDX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충남함은 시연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